네, 이어서 현지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하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FOMC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CNBC 세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6월 FOMC에서 연준의 동결 결정률을 68.4%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에서는 그 결정을 두고 의견이 금리 인상 종료와 금리 인상 일시 중단으로 팽팽히 나뉘고 있습니다. 연준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올해 내로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견해도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리스 연준 총재는 올해 두 번의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일찍 인상을 하는 게 낫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분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물가 상승률을 적시에 목표치 2%를 돌리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를 천천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6%로 지난 3월 공개된 연방정부시장위원회 FOMC 위원들의 전망치 5.1%에 이미 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3월 전망치는 미국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제시된 수치지만 실제로 성장세가 우려될 만큼 진행되지 않았고 물가 압력이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0%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의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늦춰진다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하반기에 증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데요. 카스톤 리서치에 따르면 S&P 500 기준으로 연초 이후 100일간 증시가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5%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1950년부터 현재까지 연초부터 증시 수익률이 양호했다면 증시 연평균 수익률도 대체로 좋은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주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1975년, 1983년, 1987년이 해당 구간인데요. 그 당시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원인은 시장이 예측하기 힘든 물가 압력과 또 연준의 금리 인상 덕분이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이 원인은 동일하게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낮아지는 물가 압력이 관찰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는 지난주 파월의 의장의 발언으로부터 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2023년 YTD 기준으로 S&P 500 수익률은 8%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어 보입니다. 네, 연준은 인플레이션 외에도 경기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기는 어떤가요? 경기 연착륙 가능할까요? 이번 주 제조업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단지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5월 S&P 제조업 PMI는 전월치와 예상치 모두를 하회한 48.5를 기록하면서 2개월 만에 재차 위축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신규주문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요. 판매 가격 상승과 고객의 충분한 재고가 새로운 주문 하락을 주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 수출 주문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해외 매출은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2009년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습니다. 5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를 하회한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모습입니다. 고용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9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5월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는 양상입니다. 심리 부문도 2022년 4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 심리 사업이 다시 활발해진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심리 수출 규모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견조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섹터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업종별로 세세히 보면 최근 다시 급격히 높아진 미 국채 금리 수준에 의해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IT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지난 일주일 수익률 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엑스데이트 도래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상단이 제한되면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성장이 수두해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향후 업황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들에게 시장의 높은 관심을 가지는데 현재 AI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LTL 리서치에 따르면 자산 1억 달러 이상인 1,150개 테크펀드들의 1분기 보유 종목은 빅테크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상반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등이 있는데요. 모두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AI 클라우드 기업이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